자, 여러분, 28번 문제네요. 오답률은 73.1%였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빨간색 카드 한 장, 파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카드 3장, 보라색 카드 3장, 이렇게 써요. 8장의 카드를 ABC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색 카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학생 AB는 각각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C는 0이 돼도 되지만 AB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학생 A가 받는 카드의 세개 가지수는 3개 이하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A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가 한 장 받을 때, 2장 받을 때, 3장 받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을까? 아니면 전체에서 이게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풀까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결정하시고, 트라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한 장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어떤 카드를 한 장 받을까요? 또 생각해야 되고, 그죠?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 상황에서 또 B가 한 장 이상의 카드니까 또 B가 0장 받는 경우는 또 따로 생각해가지고 빼야 돼요. 그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A가 한 장 받는데 무슨 카드를 받을까? 이거 다 고려해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전체에서 이거 안 되는 거 좀 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전체는 일단은 빨간색 카드를 나눠주는 경우는 A, B, C 세 가지, 파란색 카드도 A, B, C 세 가지, 노란색 카드는 A, B, C 3명 중에서 3번을 뽑아야 되는 거죠. 3H3 마찬가지로 보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3H3 그죠? 3명 중에서 3분 뽑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900이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A가 4가지 색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는 A가 4장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가지수가 3 이하기 때문에 A가 4가지 색을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4가지 색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그럼 일단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을 다 일단 A한테 다 주고 시작하면 되죠. 그죠?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노란색이 2장 남았을 테니까 노란색 카드를 누구한테 나눠주나요? 라고 하면 이제 A, B, C 상관없어요. A가 더 있어도 돼요. A가 노란색 2장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2장의 카드를 3명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3명을 2번 뽑으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3H2가 됩니다. A, B, C 3명 중에서 2번 뽑겠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총 36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는 가조건인 A가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는다니까 우리는 한 장도 못 받는 경우, 그죠? 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A가 한 가지 색도 못 받는 경우, 뭐 한 장도 못 받는 경우,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0인 경우를 가야 되는구나. 자, 미안합니다. A가 0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 카드는 B, C한테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파란색도 B, C. 그죠? 자, 노란색 카드는 3장이 있는데 2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A, B 2명은 몇 번 뽑아야 돼요? 3번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H3이 됩니다. A, B 2명 중에서 3번을 뽑는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총 64가지가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B가 한 장도 못 받는 경우도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중복이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자, A가 0개, B가 0개인데 둘 다 0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중복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중복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자, 5번을 할 건데 자, 5번은
A도 0개고, 그 다음에 B도 0개인 경우, 이때는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 카드는 무조건 C, 파란색 카드도, 야, 뭐야, 다 그냥, C한테 주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네. 인가 있고. 자, 근데 조심할 게, 여기서 중복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A가 4가지 색을 받으면서 B가 0가지 색을 받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번이랑 4번이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중복되는 경우가 뭔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고. 6번은 A가 4가지 색이고, 근데 B는 빵가지인 경우, 이때를 생각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 장씩 A한테 다 줬죠. 그죠? 색깔별로 한 장씩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노란색 카드가 2장 남았는데 걔를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A 또는 C한테 줄 수 있죠. 맞나요? A한테 또 줘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A 또는 C한테 줄 수 있고, 보라색 카드도 마찬가지로 A 또는 C한테 줄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 잠깐만. 빨간색 카드는 어떻게 되죠? 빨간색 카드는 상관없죠. 다 A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얘는 EHE 곱하기 EHE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죠? 노란색 2장 남았는데 걔를 A나 C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라색도 2장 남았는데 그걸 A나 C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총 9가지.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900에서 일단 36을 뺄 건데, 그죠? 36을 빼고,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더하기로 쓸게요. 일단 36을 빼고, 그 다음에 64, A가 0인 64도 빼고, B가 0인 64도 빼는데, A랑 A0, B0과 중복되는 요 한 개는 여기서 빠져야 되고요. 가로 안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6번은 2번하고 4번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마찬가지로 빼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746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면 전체에서 빼겠다. 그래서 막 빼잖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중복되는 것들을 생각해라. 얘랑 얘랑 중복될까? 얘랑 얘랑 중복될까? 요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것까지 잘 처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은 83.3%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무조건 이번 수능에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 자리에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독립시행이고, 근데 걔가, 뭐죠? 이항 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걔를, 개수가 많으니까 얘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서 Z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29번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구하는 확률이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도 구하는 확률이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집합 A, B가 있다. A는 2, 3, 4, B는 2, 3을 원소로 가지고요. 부분 집합을 각각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집합을 생각할 건데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기록한 수가 1인 횟수잖아요. 그럼 결국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애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걸 가지고 확률을 빨리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8 곱하기 4죠.
총 32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우리가 일단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1개가 나오려면 그 교집합이 2거나 3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B집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B의 부분집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2, 3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는 B가 2니까 2는 오면 안 돼. 2는 무조건 와야 되죠. 무조건 오고 3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죠? 4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얘는 4가지가 나오고요. 자, 3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논리로 얘도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자, 2, 3이 될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 3이 된다는 말은 2가 왔을 때는 3이 오면 안 되죠. 그죠? 3이 왔을 때는 2가 오면 안 되죠. 하지만 4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되겠네요. 2일 때 4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3일 때 4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죠? 그래서 4가지다. 그러면 총 12가지니까 확률 P는 32분의 10이다. 그죠? 뭐 4로 약분하면 3이고 4, 8, 32. 그래서 확률 P가 8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를 할까요? 라고 하면 NP, NPQ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정규분포로 바꿀 거고요. NP는 지금 시행을 15360 뭘 하잖아요. 그거에다가 8분의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15360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Q가 8분의 5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576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60의 제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되는 건 이거죠. 5880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된다. 이거 좀 빨리 이제 암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준이 5760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5880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120을 더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120을 더하면 되는 거고, 근데 60이 1시그마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시그마가 60이잖아요. 60이 1시그마니까 120은 2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맞나요? 120, 그죠? 그래서 얘는 Z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암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이상이니까 Z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K 값은 결국은 이제 얘가 Z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는 0.5에서 0.477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0.023이 되나요? 그래서 이게 K고요. 그래서 1000K는 얼마다? 라고 하면 23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확률만 잘 구하시고 뒷부분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3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당연히 오답률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오답률은 90.4%나 되네요. 자, 근데 의외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차근히 읽고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잘 하나하나씩 쓰면서 풀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못 봐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학생 A는 숫자 1, 8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두 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냅니다. 근데 8일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데요. 그 다음에 숫자 B는 학생 B죠. 학생 B는 2부터 7까지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이제 한 장을 선택할 건데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바닥에 내려놓는답니다. 그러면 A가 Q를 받을 확률을 P, B가 Q를 받을 확률을 Q라고 할 때 그 두 개의 확률이 같다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핵심은 지금 현재 확률 두 개가 같아요. P랑 Q랑. 그랬을 때 그 N 값이 N이 얼마일 때 이런 규칙으로 하면 둘이 확률이 같겠냐, 이제 그걸 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A는 1하고 8 두 장이 있는데 8을 선택할 때만 바닥에 둘 수 있어요. B는 2부터 7까지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N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보다 같거나 작은 카드만 바닥에 둘 수 있어요. 규칙은 둘 다 바닥에 뒀다면 무조건 큰 수를 내는 학생이 Q를 받아요. 그렇다면 A, B 둘 다 냈다는 말은 무조건 A가 받는다는 뜻이죠. A가 제일 숫자가 클 테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이면 안 낸 사람이 받아요. 만약에 A는 냈는데 B는 안 냈어. 그럼 누가 받겠어요? B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안 냈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가 8일 때와 1일 때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죠? 그게 좀 편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N이 1부터 이렇게 쭉 해보면서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서 두 개의 확률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두 개의 확률이 같다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N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8을 놓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8을 놓으면 무조건 A를 내려놓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N이 1부터 해서 각각의 확률을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이란 말은 자, B가 어떤 카드를 가지든지 간에 안 내려놓죠. 그죠? B는 예를 들어서 2부터 7까지 어떤 카드를 가진 동안에 안 내려놓으니까 A 혼자만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라고 하면 B가 이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B가 이겼다고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B가 2가 두면 내려놓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3부터 7까지는 안 내려놓을 거잖아요. 안 내려놓으면 B가 이기고요. 내려놓으면 A가 이겨요. 그죠? 이런 게 반복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걸 N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로 갈 거고요. 총 2부터 7까지 6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N이 1이면 B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B가 이길 확률은 총 6가지 중에 N이 1이면 6개, N이 2면 하나가 줄어들죠. 5개.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7-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가 이길 확률은 이제 N이 커짐에 따라서 N이 2일 때 한 가지, N이 3일 때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6분의 N-1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그렇다면 1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마찬가지 N이 1일 때는 B가 2부터 7까지 될 건데 그러면 얘는 A도 안 내려놓을 거고 B도 안 내려놓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도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n이 2라고 하면, 자, b가 2일 때는 내려놓을 거고, b가 3부터 7까지는 안 내려놓겠죠? 그럼 안 내려놓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자, 근데 내려놨다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안 내려놓고 b는 내려놨으니까 b가 이기겠죠. 그래서 얘는 b가 이긴다.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b가 이기는 게 아니죠. b가 내려놨으니까 a가 이겨야죠. 큰일 날 뻔했다. 자, b가 내려놨기 때문에 a가 이긴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a가 8인 경우랑 똑같네요. a가 이긴 경우.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해보면, 일단은 a가 8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a가 이길 확률은 6분의 n-1이다. 그죠? 지금 a가 이길 확률을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렇다면 a가 1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a가 이길 확률은 6분의 n-1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a가 이길 확률은 6분의 n-1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은 하면 a가 무조건 8을 낳아야 되고요. 2분의 1. 그리고 b가 이길 확률은 6분의 7-n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12분의 7-n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6분의 n-1이랑 12분의 7-n이 같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야겠죠? 넘어가면 18n이 되고,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54가 되죠. 그래서 n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n이 3일 때 우리 확률을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p랑 q는 같으니까. 그래서 p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6분의 n-1이잖아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6분의 2가 돼서 p는 3분의 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24 곱하기 3 플러스 3분의 1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8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고 해야 될 게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나누는데 어떻게 나눈다? A가 뭐 1일 때, A가 8일 때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리고 나서 n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고요. 그거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약간 이제 뭐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경우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쓰다 보면 뭐 그렇게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못 풀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없었다. 근데 시간이 왜 없었냐라고 하면 아마 우리 공통영역 풀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좀 소비를 해서 뒤에 문제를 이제 충분히 못 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는 자기의 현재 어떤 능력을 좀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는 빨리빨리 제끼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개가 9마리고요. 구독, 새 먹이를 뺏어먹으면 새가 막 뛰어와요. 자기 같은 시간에 알을 낳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알람 설정. 여기 보이는 글자는 무슨 글인가요? 네,